서울대, 의대, 사업가. 이 작은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어 줄지도 모릅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무조건 하는 공부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꼭 하는 공부법은 필기 공부법입니다. 필기 공부법이란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천천히 이 필기 공부법을 연습해서 자신만의 필기 공부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영상을 보는 학생이 중고등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필기 공부법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성적이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필기를 하고 필기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지난 한 달 내내 내신 대비를 한다고 많이 바빴습니다. 시험은 학생들이 치지만 그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학생들 못지않게 바쁘고 많은 공부를 합니다. 입시 강의를 하는 모든 쌤들이 그렇듯 부교재나 모의고사 내신 강의를 위해서는 학교별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또 변형 문제를 예상하고 그리고 지문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지만 학생들도 피곤하기 때문에 가끔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공부 의욕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잠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학생들에게 교육 코칭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 매번 느끼는 점은 상위권 학생들과 그 이하 학생들에게는 공부 방식에 있어서 확실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기본적인 공부량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공부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요약 정리하는 능력과 방식입니다. 1등급과 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만의 요약 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노트든 작은 노트든 또는 둘 다이든요. 그들의 노트를 살펴보면 큰 노트에는 주로 역사, 사회, 과학과 같은 과목들의 주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 방식과 내용들도 훌륭하지만 아주 깔끔하고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보면 주로 잘 안 외워지는 영어 단어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과학의 개념들이 주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리가 끝이냐? 당연히 아니죠. 쉬는 시간이나 남는 시간에 본인의 노트를 꺼내서 공부를 합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주로 폰을 만지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주로 자기 노트를 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터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쌤, 역사 공부가 어려워요. 잘 안 외워지는데 어떡하죠? 저는 암기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듣고 그 주요 내용들을 잘 필기한 후에 자기만의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시험 범위가 100페이지면 처음에는 100페이지를 다 읽지만 요약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50페이지 또는 30페이지로 줄여서 반복 학습을 한단다. 그러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집중력도 상위권 학생들보다 약하고 머리도 안 좋은데 매번 100페이지를 다 보려고 하니 어려운 게 아니겠어?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첫 페이지부터 30페이지 사이만 종이가 너덜너덜하고 70페이지 뒤편은 아기 새우처럼 깨끗하더라. 혹시 너도? 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일 때 역사 공부했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역사책을 전체적으로 정독하며 중요한 포인트를 밑줄 형광펜 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어떻게 아냐고요?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로 출제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알려면 위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노트에 옮겨 적는다. 노트에 옮겨 적은 부분에서 다시 더 중요한 부분을 빨강, 파랑, 형광펜 등을 이용해서 표시한다. 그리고 내가 특히 잘 안 외워지는 부분에도
별도로 표시한다. 이렇게 정리한 요약 노트를 다시 똑같은 다른 페이지에 필사를 한다. 필사를 마쳤다면 중요 표시를 했던 부분을 회상하며 다시 중요 표시를 하고 처음에 내가 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 이 과정을 마치면 2번에서 3번 소리내어 읽는다. 눈으로 공부하는 것과 소리내어 읽고 그 소리를 들으며 공부하는 것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를 다 했다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백지 노트에 내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을 다시 적어봅니다. 이 백지 테스트는 실제로 학원 문법 개념 시험에도 제가 적용을 해서 수업 전에 항상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필기한 내용과 대조하며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또는 화장실 갈 때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요약 노트를 꺼내서 읽는다. 이렇게 말하면 쉴 땐 쉬어야지 화장실 갈 때도 책을 봐야 하냐고 꼭 그렇게 유별나게 공부를 해야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3등급 이하 학생들이 2등급 즉 10%의 벽을 뚫고 올라가려면 정말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왜? 모두 열심히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에 다시 역사책 전체를 읽어보며 노트에 정리한 내용들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혹시 필기를 놓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필기를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노트에 필기를 옮겨 적는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시험 칠 때 답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 내용이 왼쪽 또는 오른쪽 페이지 중간 아니면 하단 여기에 있었다 정도까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캐치해낸 능력도 길러집니다. 공통적으로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시험에 당연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요약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쌤이라면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을까? 옆 짝꿍에게 문제를 내어보면서 이렇게 내면 짝꿍이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수싸움을 하는 연습까지 해본다면 시험을 잘 칠 수밖에 없겠죠. 어떤가요? 누가 들어도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부법이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중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도대체 왜?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 방식이 본인이 공부하던 방식보다 귀찮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해 보이고 더 힘들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상위권 아이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고개를 끄덕거리며 듣고 무언가를 안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방식과 비교를 해본 다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묻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제 의견을 물어보며 의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태도는 타고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어릴 때부터, 초등 때부터 천천히 쌓여서 온전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일상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었습니다. 성취감이 곧 행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었는데 여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노트 필기와 메모 습관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의 습관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성공한 분들의 강연이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하기 위해서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고 그 수첩에 스케줄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요즘 작은 노트 2권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다음날 중요한 일들을 노트에 정리를 해보고 책을 읽으면서 와닿는 글귀들은 이렇게 제 생각을 노트에 정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성공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습관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라면 무슨 학원을 다닐지, 무슨 교재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칠지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일을 메모하고 읽은 책과 공부한 것을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요? 일기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가 커가면 예쁜 다이어리도 선물로 한번 사줘 보세요. 위클리 계획을 세우는 연습, 했던 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도록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어릴 때 다이어리 많이 들고 다녔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이어리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좋다 보니 다이어리도 휴대폰으로 많이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 아날로그 방식이 주는 감성과 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본 후에 우리 아이 공부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눈으로만 보는지, 아니면 직접 노트에 요약 정리를 해가며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눈으로만 이렇게 읽는지, 아니면 책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읽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이 필기의 중요성, 요약 정리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국어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국어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책을 안 읽는 이유도 있지만 요약 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냥 눈으로만 공부해 왔다면 오늘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의대, 사업가 또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목표와 꿈이 있든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작은 노트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어 줄지도 모릅니다. 노트 사러 갑시다.